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도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였던 존 라빈스가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바로 육식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한 주범이고 또 세상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존 라빈스의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곳에 많이 논문들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논문을 좀 찾으셔서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질병별 어떻게 질병이 발생되었는지, 질병의 원인과 각 질병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환우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관절염 증세를 사라졌다가 다시 재발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주립대학 의학부 연구자들의 관절염 환자와 식생활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명의 류마티즘성 관절염 환자에게 지방을 완전히,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식단을 제공한 7주 후, 7주면 한 달하고도 3주가 오바된 2달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류마티즘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계통의 약들을 쓰시던 분들, 여러 그런 류마티즘 환자들에게 7주 동안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식단을 제공해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환자들의 관절염 증상이 모두 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도 빅뉴스인데요. 더 재밌는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증세가 2달 못 미쳐서 사라졌는데 몇십 년 동안 약을 드시던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상태인데, 자, 여기 보세요.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식단에 다시 도입되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증상이 재발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두 끼쯤이야 하고 생선기름 튀긴 거, 고기 다시 한번 나가셔서 하늘 마르서 한 달 동안 잘 하시고 이제 안정세로 들어가시니까 나가셔서 슬금슬금 한두 번쯤이야 하셨더니 며칠 만에 증상이 재발되더라? 3일 만에 증상이 재발되더라. 자, 남아프리카 농촌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이제 역학조사, 질병 역학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육류와 우유 유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8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 한 건의 류마티즘성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도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육류와 우유 유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8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는 단 한 건의 류마티즘성 관절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육류와 고지방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탄고지 식사법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관절염 발병률이 거의 4배 이상이 높더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범도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었고, 역시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발병률을 올렸다가 낮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통풍성 관절염, 손가락이 요산 수치가 높아서 손이 퉁퉁퉁퉁 붓고 발가락이 퉁퉁퉁퉁 부어서 걸음도, 마치 림프 부종 있는 것처럼 걸음도 걷기 힘든 이러한 통풍성 관절염 환자가 체내의 요산이 관절에 축적돼서 발생하는데, 특별히 엄지발가락 관절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을 수발합니다. 한 예로 여기 우리 사무장님 박가 선생님이신 우리 김태준 선생님께서 옛날에 생선, 특별히 생선 구운 것과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오징어를 그냥 매일매일 드셨었는데 통풍이 너무 심하셔서 걸음도 못 걷고 막 퉁퉁퉁퉁 부어 오르니까 사무장님이 옛날에 여기 오시기 전에 벌써 한 몇 년 전쯤 일입니다.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가서 해도 잘 안 됐고 이게 지금 몇 번째다.
그래서 과일식을 3일 시켜서 3일 딱 시켰더니 3일째부터 이 통풍이 퉁퉁퉁퉁 부어오른 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관절염 증세를 사라졌다가 다시 재발했다 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갑각류. 갑각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슨 개? 꽃게. 예. 어디 게 하시면 또 서운해 하실까봐 그 지역 분들이. 네, 꽃게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계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이게 바다의 하층에서 사는 바다의 청소부들. 오물 청소부들이 그래서 성경에 왜 이 뭐가 있는 것과 비늘 있는 것과 또 뭐요? 뭐가 있는 것? 예. 어떤 거요? 지느러미. 예, 예. 이 세상에 홍수위, 노아 홍수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허락하셨지만 부분적으로 허락하실 때도 이 음식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도움이 되는지를 잘 고려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갑각류,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은 갑각류, 새우, 꽃게, 뭐 이런 거, 오징어, 문어, 이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아이들. 네. 그 다음에 생선 종류들, 그 다음에 가금류, 계란과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보세요. 뭡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산 수치를 올려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바로 관절염의 무릎의 통증을 심하게도 했다가 이러한 음식을 싹 끊으면 저지방, 저담배, 고섬유소 식사를 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없는 그런 식사를 하시면 증세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절염 증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범이 뭔지 아시겠죠? 상골병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절염의 증세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데 관절염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아듀어스 하시려면 반드시 저지방 채식 식단과 함께 병행하실 때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의 식탁은 꽃밭이 되게 해라. 꽃밭이 되게 하라. 꽃밭은 어때요,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알록달록 알록달록. 그래서 노란색 베타카로틴이 많은 이 노란색이나 단호박이나 고구마 또는 빨간색 색소의 그 레시틴은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를 높여서 종양 수치를 팍팍팍 줄여주고, 그래서 도마도숲,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히포스프를 개발한 이유가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단백질 지방질 응어리기 때문에 그 덩어리들을 아주 빨리 이 녹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도마도숲을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도들,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은 당근, 또 오렌지, 담석을 녹이고 결석을 녹이는 오렌지, 또 이런 블루베리, 항산화 효과가 상당히 높은 이런 색소가 알록달록 알록달록 노란색, 빨간색, 주홍색, 보라색, 안토시아닌까지 모든 색소가 다양한 그 색소가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 화학적인 식물 화학 성분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치료제들이 바로 염증을 억제시켜줍니다.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뚜렷한, 색깔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절염 환자분들이 저지방 채식 식단과 함께 반드시 병행하실 음식이 뭐냐면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색소가 풍부한, 색깔이 다양한 이러한 음식들이 플라보노이드나 이런 오렌지색이나 또는 노란색의 카로테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 관절에 있는 염증 수치를 팍팍팍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 줄이는데 탁월한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색소가 다양한 이러한 음식, 그런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게 관절염의 증세를 억제시키는데 탁월하고, 두 번째,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셀레늄이 풍부한 통곡물,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 있죠. 한쪽에서는 로푸드 요새 효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효소 테라피로 효소로 치료하시는 엔자임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효소가 주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효소는 이렇게 뭐 각 과일이나 채소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좋아요? 이런 효소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과일과 채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엔자임이 가장 많은 게 그게 바로 식물성 음식인 채소와 과일에 많은데, 특별히 이 셀레늄 성분으로는요, P53 유전자를,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P53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잠들어 있죠. 그래서 wake up,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탁월한 것이 바로 이 껍질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셀레늄이 캐슈넛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예를 들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가짜 탄수화물, 영양학자들이 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다 이 도정되어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멘탈이 자꾸 붕괴되고 무서운 세상이 됐죠. 요새는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찌르는 무서운 세상이 된 게 멘탈이 붕괴돼서 그렇습니다. 멘탈에 영양분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멘탈을 살리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멘탈을 살리는데 가장 탁월한 음식이 바로 비타민 B 콤플렉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통곡물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미나 또는 통밀, 오트밀. 여러분 자주 오트밀죽 드시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발한 현미밥 드시고 계시죠?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안정시키는데도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여러분의 신경도 안정시켜줘서 change your mind. 여러분의 생애에 change your life.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셨죠? 켈리 누넌 고어스 박사가 많은 암 전문가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이 암 환자들을 다루시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중증 환자들이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건강한 생애로 변화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change your life. 우리 지난번에 다큐 보셨죠? 그러한 생애의 변화를 이루시려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Change your mind. 그것이 어떤 경험으로? Change your body. 예, 우리 몸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 단계에 도달하시려면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고 멘탈 쌓인 하이 이런 상태가 되시려면 바로 이 셀레늄이 풍부한 통곡물 식사를 여러분이 그 위주로 하시게 되면 관절염의 증세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트밀이나 현미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 염증 수치를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거칠하고 맛이 없더라도 통밀빵, 흰빵 대신에 통밀빵, 그리고 흰쌀 대신에 현미밥, 이런 식으로 또 오트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체내에 있는 염증 수치를 팍팍팍팍 줄여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행의 한 지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당뇨 때문에 겁이 나서 이 통곡물을 못 먹고 감자 고구마도 못 먹는다 그래요. 아, 당뇨 때문이 아니라 살찔까봐 뱃살이 조금씩 내장 지방이 나오신대요. 자, 그래서 곡물을 못 드신다 그래요. 감자도 고구마도.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못 드신다고 하는데 진짜 탄수화물, 다시 말하면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비만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런데 섬유질을 다 도정하고 영양가, 눈 성분을 다 도정한 가짜 탄수화물,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피자, 흰쌀, 흰밀가루로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도정되고 정제된 음식, 다시 말하면 가짜 탄수화물이 여러분에게 염증 수치를 유발하고 비만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찌는 주범은 절대로 진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질병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가득 쌓인다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만을 염려하실 때 절대 통곡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비만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가짜 탄수화물 말고 진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증 치료에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사실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드실 수 있다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내려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탈리 사람들이 지중해식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굉장히 건강에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올리브 열매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올리브 열매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신 우리는 엑스트라 버진에서 압착해놓은 압착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대신 산화시켜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채로 기름에 지글지글 끓여서 드시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 소스처럼 그대로 산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는 것은 염증 치료제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위염이나 폐렴이나 간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리브 오일을 자주 드신다면 그때는 굉장히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잘 활용하시는데 먹는 방법이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서 열에 가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드시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 자체를 이렇게 나물이나 뭐 샐러드를 만들 때 살짝 버무려서 그렇게 드시면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새싹 현미빵을 드실 때도 다른 잼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찍어 드셔도 굉장히 고소고소합니다. 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올리브 오일 속에는 특별히 아스피린,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성분인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처럼 비스테로이드의 항염증제제에 들어있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의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시면 염증이 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염증 수치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관절염의 이 수치를, 통증을 올렸다가 그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무릎팡 아프시고 아이고 할머니야 비만 오면 무릎팡 쓰시고 그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지방 저탄고지 식사? 그러면요 저지방 채식 식단과 함께 이러한 염증을 다스려주는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이 과일과 채소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한 이 껍질이 다 살아있는 통곡물 그리고 특별히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무릎팡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